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로써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린 인물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마약 게이트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지금 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25일 인천 광역수사대에 따르면요. 가수 지드래곤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과정, 이 밝혀진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선균 씨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 실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첩보라는 형식으로 이 지드래곤 씨의 이름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마약 수사라는 것이 원래 일단 제보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발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보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 입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내사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이라던가 그 날짜에 그 부근에 있었던 것, 그 장소적인 지점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정도의 혐의가 입증이 되면 이제 입건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모바일 검사라던가 소변 검사 등의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혐의점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이선균 마약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드래곤도 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체가 발견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강남 멤버십 회원제 유흥업소 사건 시작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이선균 씨가 입건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실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제로 이선균 씨를 공갈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또 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권지용 씨, 지드래곤의 이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별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 지금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이 함께 마약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마약을 공급받은 과정이나 이 주변 인물들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수사의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마약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 투약했는지가 정확히 특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정확히 사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른 또 연예계 관계자들, 종사자들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과연 가수 지드래곤으로 끝날 사안인가, 더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하는 게 유흥업소 실장도 그렇고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그렇고 공통 인물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별건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마약 수사라는 것이요 원래 이렇게 제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보자가 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공급책으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연결해주는 브로커, 그러니까 마약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마약을 원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고객이라고 불리울 만한 이 마약을 지금 수요가 있는 이 고객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묶을 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관고리가 더 밝혀진다거나 한 장소에서 있었다거나 결국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제 합해질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별도의 어떤 마약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추가로 연루된 유명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지금
좀 단순히 한두 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약이 암암리에 공급이 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건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성균 씨, G드래곤, 그리고 그 실장이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여 종업원, 그리고 지금 이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강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사가 지목이 돼서 오늘 입건이 되었거든요. 벌써 5명이나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진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G드래곤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활동명 G드래곤 가수 권지용 씨.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혐의가 밝혀진다고 하면 추가해서 처벌 수위 더 커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전에도 마약 관련한 사건이 한번 있었었죠. 이제 예.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당시에 이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 참여를 했다가요. 일본인이 건네는 담배인 줄 알고 한두 모금 피웠는데 사실 그게 대마초였던 거였다.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바일 검사 결과 대마초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워낙 초범이기도 했고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한 번에 불과했고 본인도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몰랐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던 그런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한 번은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건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공급책,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이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 권지용 씨도 마약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좀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 사실 마약 관련해서요. 요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계속되고 있지만 마약도 워낙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당시에 2011년도에 권지용 씨가 문제됐던 건 대마초였는데 대마는 이 마약 종류 중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받는 그런 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만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거나 아니면 필로폰 등과 같이 중독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폐해가 더 큰 마약에 손을 댄 상황으로 이번에 밝혀진다면요. 이전에 어떤 처벌받았던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전력도 더해져서 이번에는 어떤 더 심한, 더 큰 중형을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워낙 수사 초기 단계라 알려진 바가 없어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투약 횟수라던가 투약 방식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 G드래곤 이 입건에 대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서 공식 대응이 좀 어렵다고 밝혔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선을 긋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선을 그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권지용 씨는 더 이상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연예인은 아닌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이제 당사의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YG는 딱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권지용 씨, 이 YG와 계약 종료 이후에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과의 어떤 계약 소식도 들려오고 있었고 워낙 세계적인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기획된 행사라던가 뭐 콘서트, 음반 발매 계획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예. 워낙 수사 초기 단계고요. 어떤 혐의가 밝혀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보면은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 특히 이런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에 따라서 뭐 기업 이미지나 제품 이미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같은 부분을 마련되어 있는 계약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워낙 세계적인 뮤지션인 만큼 예. 어떤 민사적인 배상 청구 그 이후의 소송들도 줄 연달아서 줄이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예인 마약 스캔들 이처럼 줄줄이 터지면서 K 콘텐츠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마약 관련해서 수사상상에 올라 있는 연예인 본인도 가장 괴롭겠지만요. 이들의 영향력이 정말 막대합니다. 예. 뭐 영화 같은 거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 제작비 100억 원을 웃도는 경우가 쉽상이죠.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연예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100억을 투자한 사람, 여기에 일했던 사람, 이 개봉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계, 밥벌이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어떤 K 콘텐츠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예인들의 마약 리스크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어 보이고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미 지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마약 관련해서 리스크가 이렇게 터지게 된다면은 투자 손실 부분이라던가 K 콘텐츠 전반의 어떤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좀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정말 이 부분이 전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마약 청정국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닙니다. 예. 오히려 마약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마약이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요즘은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렇게 언론 기사까지 쏟아지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마약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은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 마약 근절에 대한 노력 어른들이 다시 한번 힘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